유독 그럴 것이 사실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리스크를 본인이 껴안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허락을 하게 됐냐면 군수가 직접 백종원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종원 거리라는 이름을 쓰게 해줬는데 그래도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백종원 씨가 참 대단한 게 직접 상인분들을 찾아가서 뭐 서비스, 맛, 위생 상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한두 푼으로 되는 그런 컨설팅이 아닐 텐데.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맞아요. 예, 진짜 나중에 그 예전에 무슨 레시피 같은 거 배우려면 막 돈 얼마에 막 받아오고 그쵸, 이러는데 맞아.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거리 만들어서 나중에 잘 돼서 이제 뭐 커미션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그거 가지고 뭐 얼마를 받는다든지. 왜냐면 백종원 거리니까 그럼 내 거리니까 그럼 뭐 여기서 수익 100% 나면 거기서 뭐 2.5 정도 줘라. 모델료 같은.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왜냐면 그런 거 아니 있어. 솔직히 근데 노하우 다 가르쳐주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싸게. 받을 수 있긴 그러니까 해. 100%에서 2.5면 굉장히 덜 받은 거잖아요. 합리적이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 팔릴 때마다 뭔가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했었는데요. 국밥 한 그릇이 팔릴 때 백종원 씨 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요. 0원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내가 참 사람이 후지다. 이게 왜 했지? 이걸 왜 내가 얘기한 거야? 참 내가 후지다. 너무 큰 사람을 내가 언급을 아니 근데 했는데 백종원 씨가 이거는 컨설팅을 생각하는 게. 했는데 돈을 안 받나? 영원. 이것도 사실 근데 믿기 어려운 그러실 얘기예요. 분 같아요. 예. 그럼 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백종원 씨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고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상생의 프로젝트 같은데 이게 좀 처음부터 삐걱거렸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솔루션을 해주려는 건 아니었는데 솔루션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2017년인데 그때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군에서 열린 삼국축제, 이 삼국시대 삼국이 아니라 국수, 국밥, 그리고 국화를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그래서 삼국축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축제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몰리는데 네, 백종원 거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하다. 다른 궁금하다. 지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인파를 소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물을 탄 국밥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이게 아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양을 늘리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거 백종원 거리 아니냐? 우리 그거 보고 왔다. 백종원 당신은 알았을 거 아니냐? 아니 몰랐더라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냐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된 거죠. 근데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똥이 튀면 이거는 뭐 뭔가 수습에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면 억울함을 넘어서 좀 화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이름을 쓰게 해줬는데 맞아. 이런 리스크를 나에게 안겨준단 말이야. 이런 생각에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사실 리스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애정이 좀 진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백종원 씨가 국밥거리 상인들을 데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 맛집들을 투어를 시켜줬어요. 오늘 정말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시는데 대신에 이 식당은 왜 성공을 했는지, 왜 맛있는지 직접 보고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말을 정말 여러 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버스 투어 역시 백종원 씨가 전부 다 자비로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종원 씨는 정말 끝까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돈을 써서 교육을 한 거네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까지 백종원 씨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큰 좀 변화가 있었을지, 좀 긍정적인 좀 변화가 있었는지가 저 의문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사실 국밥거리가 정말 위생 부분, 음식의 가성비 부분 이런 거로 정말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됐으면 해요. 음식점은 위생이 생명인데 음식하는 분들 액세서리 잘 착용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정리할 땐 저걸 벗으셔야지.
자, 저게 비밀 점검에서 위생 문제를 발견한 후인데요. 백종원 씨 회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가게 구석구석 위생 점검을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냉장고에 뭐가 나온 거야? 뭐야. 아유 저 안에가 청소가 안 돼 있고 저렇게 그냥 방치돼 있네. 근데 진짜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식재료 관리도 안 돼 있고 뭐 여기저기 좀 문제가 많았네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누군가 혹자는 아니 저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나하나 파면은 뭐든 걸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백종원 씨가 지난해 10월 이미 이 상인들한테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죠. 본인이 몰래 가서 이걸 점검을 해보겠다는 선언을 했었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비밀 점검단이 나갈 것이니 항상 긴장을 하세요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애정을 쏟았는데 결과가 다르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백종원 씨가 이름을 빼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사실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들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였으면 제가 봤을 땐 뭐 경고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백종원 씨가 하루는 국밥집 중에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곳에 한번 찾아갔대요. 그런데 이 국밥을 한 입 딱 먹자마자 아, 이게 왜 안 되는지 알겠다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 어디 갔냐? 조정님장. 너 앉아. 손님이 오면은 바로바로 세팅해놓은 걸 바로 나가야죠. 막 썰어서 막 하나 넣어놓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아, 냉장고. 아, 냉장고 냄새. 이게 사실 어떤 곳이든 음식점은 신선함이 생명이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비로 내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어서 교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백종원 씨도 더 이상 이 리스크를 안고 가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뭐 백종원 씨 진행해온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팬이어서 많이 봤는데 항상 우리 백종원 씨 보면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나 스스로도 백종원 쌤 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맞아. 우리 집부터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그만큼 정말 위생에 철저하신 맞아요. 분인데 또 위생 문제라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다 속상해요. 예. 네, 백종원 씨가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바로 뱉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색을 하면서 빨리 저거 조치를 해라라고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아이 내 사진을 걸어놓은 날 어떻게 저거 쪽팔려서 여기서 먹으면서 내가 저기서 웃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저게. 저기 액자좀 갖고 봐. 자리에서 바로.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해놨구나. 압수.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네, 일을. 예.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 낯선 곳에서 백종원 씨 사진이 붙어 있으면 백종원 씨가 되게 맛있게 먹었나 보다. 여기 백종원이 레시피 가르쳐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본사도 이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사실 연예인은 가끔 식당 가서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이면 흔쾌히 사진 찍는데 그냥 정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된 집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진 가서- 찍어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긴 찍어야지. 근데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네. 정말 빵끝 웃느냐 아니면 약간 얼었느냐를 따져보시면 그래? 미세하게 나도 사람인데. 나 무조건 빵끝 웃었는데. 에이, 그러면 사람이 진실지 못해요. 아니 근데 사인지에 진짜 맛있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다음에 좀 안 맛있잖아. 그러면 잘 먹고 갑니다. 그런 차이.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뭐 대부분 좀 맛있다고 쓰죠.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본인의 이름과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름이 걸려 있으면 백종원 씨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실제 백종원 거리의 국밥을 둘러싸고요. 정말 위생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엄청 났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를 두고 이 예산군의 관계자 그리고 백종원 씨 국밥거리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거 봤어요. 굉장히 나도 봤어. 장난 아니더라고. 이번 기회에 지금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 가게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위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사화가 되거나 예산에서 공론화가 돼서 되게 입장 알차하실 거예요. 근데 그전엔 별게 안 했던 게 이번에 큰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똑같은 거.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우리네들은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사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제발 좀 저거리서 내려놔 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해드린 거고 왜냐면 이 몇십 년 사이에 최근에 위생법이 너무 바뀌었어요. 영화들이 1년이다 이제 1,000만 원을 벌던지 해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지희가 장사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답답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봐도 그 팽팽한 기가 여기까지 느껴지잖아요. 결국 간담회 이후에 백종원 씨가 지난 4월 3일 자신의 이름을 건 백종원 거리에서 손을 뗀다라는 영상을 게재를 했고요. 지난 4월 12일에 백종원 거리 이 큰 간판이 있어요.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이 국밥거리는 백종원 없는 국밥거리가 다시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서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서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 안타깝죠. 이 기자간담회 때 표정에서 조금 눈치채지 않아지나요? 저는 백종원 씨 표정에 좀 지쳐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저도 몇 년에 걸쳐 노력도 하고 많은 비용을 쏟았지만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화병 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속상하시죠, 당연히. 참. 네, 이 백종원 씨가 국밥거리에서 본인의 이름은 빠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으니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가끔 가서 응원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안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맞아요. 계시니까 거리 자체가 매도당한 일은 또 없어야겠습니다. 네,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국밥거리와 예산시장 살리기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예요. 예산시장 살리기는 상권이 죽은 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테마가 있는 시장 그리고 관광지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예산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지자체와 백종원 씨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 같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예산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면서 이 지역화 전략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국밥거리 솔루션을 드리면서 뭐 견학이나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백종원 씨가 부담을 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설마 이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도 백종원 씨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인지 궁금한데요. 설마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기획, 도면, 인테리어, 공사 현장 지휘, 그리고 이 매장 집기 세팅, 그리고 메뉴 개발까지 백종원 씨 그리고 백종원 씨의 측근들이 딱 맡아서 했다라고 하고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대부분을 이 백종원 씨 소유의 이 D 회사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니 이거 지자체 사업인데 도대체 백종원이 왜?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자체 공공의 재산을 비용을 지출하는 게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되게 조심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갖고 군하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자금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빨라질 수 있잖아요. 멋지다, 내 꿈은 너야. 그거 예. 본인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고민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브라보! 백종원 브라보! 정말 멋지다. 그거 기다리는 거 못해서 내가 내겠다. 전 진짜 내 꿈이에요. 우리 종원 오빠. 종원 오빠 진짜 멋져요. 근데 진짜 이 지자체 비용을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이게 전 진짜 백종원 씨가 타고난 사업가 같은 게 항상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세워라 내워라 그 자금 투여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지자체 지역 경제를 좀 더 빨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 말씀드릴 건 시작은 비록 백종원 씨로 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 보여주면 지자체에서도 더 큰 비용을 투자해서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해줄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자, 결국 지난 1월 9일 예산시장이 대대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큰 또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복고 감성으로 꾸며졌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사실 프로젝트 시작 전인 예산시장은요. 하루에 20명, 30명의 손님밖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짜기 설 때도 최대 200명일 정도로 단촐했다고 해요. 아주 많아요. 예, 첫 오픈 후 한 달 동안 예산시장을 찾은 사람의 수 무려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천 명 정도가 오고 간 건데 주말에는요 무려 1만 5천 명가량이 몰리면서 말 그대로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초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백종원 효과요. 대단하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놀랐던 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이제 가보고 싶어요. 조만간 지금 유튜브 말로 한번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닫혔어. 왜 문을 닫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지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방 문을 닫은 게 맞아요. 왜냐? 예산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종원 씨가 오픈 2달 만에 예산시장 재정비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휴장이라는 엄청 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많이 지역, 지방이죠.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화장실이 부족하고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화장실 위생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여자들 화장실 좀 중요해요. 그렇죠. 깨끗한 그러니까 거.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거야. 이렇게 더울 줄 맞아요. 몰랐어. 또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대치는 최고치인데 음식의 질이 떨어졌어. 생각만큼은 여기까지 우리가 일부러 와서 이 고생을 해서 먹을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럼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렇죠. 백종원 씨도 더 큰 비난이 쏟아지기 전에 임시 휴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휴장이 3월 31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4월이라 재개장을 한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한 달간 휴장을 했고 4월 1일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첫날에 무려 일반 5천 명의 입파가 몰렸다고 대단하다. 합니다. 예. 이 휴장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 광장 내 바닥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된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리 대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 컴플레인들을 개선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성공에 백종원 씨도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함께 잘 사는 노력으로 동참해야 우리 예산시장이 전국 핫플레이스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면서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이 정도 뭐 예산의 아들이고 예산의 아버지고 예산이 낳은 뭐 백수죠. 이렇게 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예산 군수님이 백종원 씨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네. 군수를 넘어서 이 충남지사까지 백종원 씨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했냐? 지난 4월에 재개장을 맞이하면서 이 충남도지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예산시장뿐만 아니라 예산군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이 지자체에서 관광 프로그램인 이 버스 투어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지로 진짜 발전을 하려면 숙박 시설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일치기 가기 먼 분들은 머니까. 자고 와야 됩니다. 맞아. 먹고 지낼 만한 좋은 숙소가 또 생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관광의 기본이 숙박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자체가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요. 한번 갔다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백종원 씨가 이 호텔 체인을 갖고 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호텔 호텔을 짓을 짓는 것 게 같아요. 아니냐라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는데 백종원 씨가 간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구도심에 있는 빈 주택을 인수하거나 임대를 한 뒤 젊은 건축가와 협업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정안되면은 자신의 호텔을 가져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백종원 씨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우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 그럼요. 우리도 이분- 알고 있어, 그 계획. 그렇죠. 계획이 좋았네, 맞네. 알면 뭐해,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도 그냥 우린 가서 그냥 즐기면 되지. 그래, 우린 거기 가서 커피 먹고. 그럼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어주면. 맞아요. 지금은 백종원 거리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백종원 타운, 백종원 리조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간에는 그럼 백종원 씨가 진짜로 왜 이렇게까지 예산 살리기를 하실까?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자비를 그러니까. 들여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서울 사람들은 몰라. 아주 왜 우리 무시하는 죄송한데 거예요? 시골 사람이 어, 아니, 우리 사람 왜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고. 이 서울 마음을- 사람들은 아유, 이 자존심 마음을. 상하네. 나 진짜 울산에서
진짜 작은 일이 있어도 불러서 갔단 말이야. 울산 이게 끝에는 고향이라는 게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는 예, 마음이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아마도 백종원 씨가 고향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 백종원 씨가 직접 예산에 이렇게 애정을 갖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추억이 있던 곳인데 와서 보니까 다 임대 붙어있고 깜짝 놀랐네. 그랬구나. 현실로 확 와닿지. 아, 지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지역이 없어지겠구나. 지역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언뜻 이제 우리 촉이라고 그러죠. 옛날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와, 좋다. 나는 바로 와,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무거워. 어깨 내려가 있잖아, 지금. 네, 그 말씀하신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2016년부터 예산군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홍보대사라고 하면 얼굴 마담 정도만 활동을 하시는데 백종원 씨는 정말 대단하신 게 특기를 활용해서 이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발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탄이 백종원 씨가 쏘아 올렸지만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